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7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미국 축구와 주간 국내 경기들과 곧 개막하게 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 방송 약 3년 7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포츠 분석 방송인으로서는 최초의 기록들입니다.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그리고 이제 22년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내일 추가가 되면은 바로 좀 9개 만들어지겠고요.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0연승을 한 개 더 채워주게 되면은 10연승 10개에다가 이제 5년 연속 10연승을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 또 제가 야구 시즌에는 또 10연승 이상을 최다로 갖고 있는 또 이제 분석가기 때문에 이번 야구 시즌도 다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실제 적중 게시글들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 못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모아서 링크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제 모든 실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앞쪽에 여기 불꽃 표시 있는 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에는 요런 거 한 개 봐주시면 좋습니다. 축구 4연속 올킬 기록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뭐 날짜부터 그리고 뭐 적중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또 24시간 언제든 바로바로 문의 답변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뭐 시즌 패키지 등등 뭐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도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3연속 올킬 도전 구간이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 9월부터 이제 주력 종목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사실 축구 기록들 그리고 올킬 기록들만 놓고 봤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올킬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같은 두폴 두 조합을 메인으로 쓰는 분석가들은 어쨌든 올킬률에 상당히 좀 민감한 편이긴 한데, 수익률 자체가 이런 올킬률 자체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3연속 올킬도 제가 정말 종종 계속해서 내드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3연속 올킬 잘 들어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NBA입니다. NBA도 최근에 바로 2연승 올려주게 되면서 깔끔하게 오늘 3연승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주간 축구 오늘 또 연속으로 고배당 직전 경기 10배 포함 올킬이었고, 오늘은 또 15배까지 적중 축하드리고 몰빵도 오늘 깔끔하게 적중 또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 첫 번째 뉴욕 닉스랑 샌 안토니오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라인업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뉴욕 닉스 샌 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빅매치라고 봐야 할 이제 경기 같아요, 그죠? 닉스랑 샌 안토니오의 경기인데, 지금 샌 안토니오의 기세가 상당합니다. 지금 얘들이 10연승인가요? 11연승인가요? 근데 샌 안토니오는 제가 이번 시즌 초반부터도 형들한테 꾸준하게 이 팀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라인업 자체가 제가 2년이나 3년 뒤에는 이 라인업이 올스타 라인업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웬만냐만 이미 올스타고, 뭐 디에런 팍스나 스테판 캐슬이나 데빈 바셀 전부 다 올스타급으로 저는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폭발력들이 다들 좋습니다. 뭐 스테판 캐슬도 그리고 데빈 바셀도 외곽 폭발력이 상당히 좋고요. 뭐 디에런 팍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능력이 정말 좋은 또 외곽 자원이기 때문에 1, 2, 3번 구간에서 보여주는 그 외곽의 임팩트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하는 팀들이
숙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샌 안토니오가 연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라인업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외곽 구간에서 폭발력이 이루어졌을 때 상대팀 외곽 자원들이 밖으로 끌려나간다라고 한다면요, 이 점은 확정입니다. 웬반야마를 막을 만한 자원이 없어요. 웬반야마는 현실적으로 상대팀 4번, 5번이 모두 붙어도 막아낼 수 없는 자원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웬반야마 쪽에 4번, 5번이 몰렸을 때는 또 1, 2, 3번이 터져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샌안토니오는 약간 덴버 상위 호황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라인업에 아주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또 최근 경기 같은 경우에도 10연승 이상 또 기록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라인업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동부 우승 후보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뉴욕 닉스가 오랜만에 미러키 원정에서 127대 98점, 거의 30점 차 승리를 만들어냈는데, 뉴욕 닉스가 이번 시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더블 라인업입니다. 어쨌든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라는 공격 형태의 감독이 추구하기에는 많은 에너지 레벨과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감독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외곽의 좋은 가드들과 그리고 더블 라인업급의 라인업을 갖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훌륭하고, 두 번째로는 홈 경기입니다. 뉴욕시티가 홈 경기에서는 늘 원정 경기보다 모든 공격 지표가 다 올라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마이너스 핸디캡도 굉장히 잘해주는 팀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닉스 입장에서는 홈 경기에서 항상 좋은 경기를 반복해왔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뉴욕 닉스의 어시스트입니다. 이게 닉스라는 팀 자체가 어시스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A급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A급 자원들인데, 이 선수들이 아이솔레이션이 떨어진 애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팀볼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감독인 크리스 브라운 감독 자체도 어차피 골스 사단 그 코치 출신 감독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볼이 도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곽의 임팩트가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닉스가 이런 어시스트 직전 경기 때 무려 30개를 넘겼다. 보통 우리가 20개를 넘겼을 때 그 경기 이 팀 정말 잘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30개를 넘겼다라는 거는 아주 훌륭하다. 정말 S급 경기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닉스가 풀 라인업으로 팀의 볼도 잘 도는 상태에서 역배를 받고 샌 안토니오를 상대를 한다. 물론 이제 샌 안토니오도 지금 연승이 끝이 없고 끊임이 없고 팀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단 말이죠. 직전 경기 브루클린 잡아낼 때도 보면은 어쨌든 3점이 40%나 꽂히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지금 단점이 없는 샌 안토니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 뉴욕 닉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닉스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배에다 프랜승을 한번 가보고 싶다. 샌안토니오 가실 분들은 오바도 괜찮은 게 뭐냐면, 뉴욕 닉스가 저득점으로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샌안토니오가 닉스보다 점수를 더 넣어서 이길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오바가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다. 저는 이거는 닉스 승 마인 승, 그리고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닉스가 크게 마해내버리면 언더도 가능성이 있거든. 최근에 샌안토니오가 연승 날린 동안 이제 로테이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힘이 빠졌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언더를 동반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닉스 역배, 마인이 아니지, 닉스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이렇게 구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카톡 이렇게 또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바로 답변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카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또 카톡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때는 답변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브루클린과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가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은 결장자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하든이 지금 퀘스천어블에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제임스 하든 출전 여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노반 미첼도 지금 아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클리블랜드가 받은 이 핸디캡 11점대의 핸디캡이 과연 이게 메리트가 있나, 이게 일단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바를 가거나 아니면 브루클린 프랜승을 가야 되는데, 최근에 브루클린 하는 꼬라지 보면은 사실 프랜승 가기도 어려워요. 지금 브루클린은 득점 감 자체가 득점 볼륨 확 떨어졌고 수비에 대한 문제를 너무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브루클린이라는 팀을 프리베어드릴 때 좀 공통적으로 형들한테 프랜승을 가져간다라거나 아니면은 오바를 드린다라거나 할 때 공통점이 있어. 바로 홈 경기입니다. 제가 홈 브루클린을 좀 선호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제 가드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홈 경기에서 야투 폭발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최근에 경기했던 걸 보면은 120득점 넘었던 경기들이 대부분 홈 경기였습니다. 그게 강팀이든 약팀이든 가리지 않고 간혹 가다가 외곽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지. 은근히 트라우레가 핸들링이 되고 터렌스맨에 대한 고점이 높고 마포즈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득점 볼륨이 괜찮기 때문에 클렉스턴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늘 뭐 모블리 알렌 다 나온다라고는 합니다만 외곽이 좀 비어있는 이제 클리블랜드 상대로 나름 브루클린도 득점이 가능해 보인다. 이게 기준점이 220점대 심지어 또 초반이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이거는 마헨보다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마헨보다는 오바가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기준점 대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언더가 날 가능성은 브루클린이 정말 못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10대 막 90 몇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원정이라면 모를까 홈 브루클린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많은 득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클리블랜드도 지금 원정 경기에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클리블랜드라는 팀 자체가 원래도 이 팀은 이제 야투 팀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곽 양궁 팀이다 보니까 외곽 수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정 경기에서 많은 실점을 반복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경기는 좀 오바 쪽으로 손이 갔던 경기였고 뭐 클리블랜드 1.07 배당 이런 거 뭐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제껴버리고 오바 하나 보신다라거나 아니면 뭐 핸디캡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브루클린이 홈 경기니까 저는 브루클린 프랜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바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숲TV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NBA가 난이도가 정말 높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엔간하면은 이제 조합대로 그냥 가시는 게 맞고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당까지 그냥 꽉 채워버렸어요. 오늘 같이 좀 리스크가 큰 날에는 사실 안정감 있게 뭐 이제 배당 낮춰가지고 막 간다는 느낌보다도 차라리 이제 배당을 올려서 수익률을 올리는 게 나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유튜버 여러분들 골라 가시는 분들도 오늘은 좀 잘 골라야 될 겁니다. 아마 프랜승도 많이 나올 만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 그다음은 시카고 불스 그리고 미러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도 다행히도 이제 라인업 정리가 조금 되어 있는데 일단은 미러키 항상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에 제가 가져가는 구간이 있어요. 홈 경기 브루클린이랑 비슷합니다. 얘들은 심지어도 야투 팀이야.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가 죄다 3점을 던지는 자원들이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벤치 멤버에 있는 이 캠 토마스까지 뭐 내노라는 슈터들이 다 모여있는 팀이기 때문에 미러키 입장에서도 홈 경기에서 늘 다득점을 반복하는 경기들을 했지만 오늘은 일단 원정 경기라는 거 그게 좀 단점이겠고 다만 불스의 수비가 지금 이번 시즌 통으로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 전체 다 놓고 봐도 시카고 불스는 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 팀은 뭐 탱킹에 들어갔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좀 셀링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 시즌에 선수들 잘 키워가지고 다음 시즌에 많이 좀 내보낼 겁니다. 뭐 좋은 라운드 픽을 가지고 온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수들이 뭔가 이제 수비보다는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아마 플레이들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카고 불스 어쨌든 수비력이 좀 많이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수비보다는 조금 더 야투 그리고 달리는 농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뭐 불스 같은 경우에도 조시기디가 나올 수가 있죠. 또 뭐 섹스턴도 나올 수가 있고 오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양쪽 다 좀 달리는 야투의 그런 그림으로 좀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 경기는 또 오바 쪽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야투 대 야투 게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배 안 갑니다. 그냥 홈팀이 심지어 역배를 받았다 차라리 그냥 역배 가고 말지 정배는 잘 안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바 먼저 보고 불스 역배나 프랜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디애나 멤피스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인디애나랑 멤피스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뭐 프리뷰를 이거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좀 고민이 많았던 그런 경기인데 뭐 이런 거 형들 솔직히 누가 갑니까? 그냥 뭐 역배 받은 인디애나 역배 찍고 그냥 치우시고요. 인디애나라는 팀 자체가 그래도 홈 경기에서 이제
그 화력이 좋은 팀이기는 해요. 안방에서의 그 경쟁력 이런 게 또 좋은 편이고,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탱킹을 해야 되는 팀이고,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이 라인업을 가지고 좋은 경기를 하기엔, 또 좋은 경기를 기대하기에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인디애나의 문제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인디애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 4경기 연속 130 실점. 이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심각한 겁니다. 보통 평균 이제 최근에 뭐 경기당 120 실점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가져갈 수 없는 팀입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최근에 4경기 연속 130 실점이라는 거는 그냥 사실상 배팅하면 안 되는 팀인 거는 분명해요. 다만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 절대 아니고, 직전 경기 말씀드렸지만 시카고 불스랑 같은 과로 선수들이 더 좋은 대로 셀링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득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긴 할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오바를 가져가기에는 기준점이 좀 많이 높아요. 238.9점이면은 오바가 나기 좀 빡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접근 방향은 이렇게 잡읍시다. 인디애나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인디애나 역배 쪽으로 보면서 이거는 오바까지. 근데 이 경기는 뭐 사실상 그냥 경기 채우기 용도로 그냥 가지고 온 거지, 저는 뭐 선호하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배당 메리트를 따라서 가져가기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애틀랜타 그리고 포틀랜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 오늘 애틀랜타 쪽도 좀 많이들 건드리실 텐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애틀랜타의 지금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최근에 또 3연승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면은 제일런 존슨 없이도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잖아. 애틀랜타라는 팀을 제가 지난 전반기 때,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전반기 때 중반기부터 막판까지 이 제일런 존슨에 대한 역할을 뚜렷하게 형들한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야말로 제일런 존슨이 전반기 막판은 그냥 팀을 캐리를 했죠. 평균적으로 트리플 더블이 나와줬고, 그러면서 늘 훌륭한 경기를 꾸준하게 반복했고, 애틀랜타가 다득점 속에서 승리한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알렉산더 워커, 그 다음에 다니슨 다니엘스가 1번, 2번에서 좋은 수비 내용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맥컬럼이 6맨으로서 역할도 다 해줬고, 밸런스가 정말 좋았던 팀이 이제 애틀랜타였고,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제일런 존슨이랑 이제 알렉산더 워커가 직전 경기 둘 다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워싱턴 상대로 또 거의 30점차 승리를 거뒀으니까. 다만 팀이 워싱턴이었다라는 것을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틀랜타란 팀 자체가 어쨌든 얘네들이 포스트 게임을 하는 팀이긴 하거든요. 은근히 오콩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제일런 존슨 같은 경우에도 윙 자원이고, 그리고 이번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 포르징기스를 내어주고 데리고 온 조나단 쿠밍가 같은 경우에도 윙 포워드이기 때문에 포스트에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팀이긴 하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수비가 많이 헐겁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술적으로도 최근 분위기적으로도 라인업적으로도 애틀랜타가 상당히 유리한 경우는 맞습니다. 오늘 뭐 배당 같은 경우에도 나름 나쁘지가 않고. 자, 근데 한 가지, 최근에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 팀들이 많이 꺾이고 있는 게 NBA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포틀랜드가 오늘 프랜승을 5.5점대를 받았는데, 올 시즌 포틀랜드가 가장 프랜싱을 잘했던 기준점이 5.5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분석을 원래 안 하는 이제 사람이긴 한데, 엔간하면 전술 분석만 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번 시즌 NBA의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포틀랜드가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인데, 이번 시즌 30개 구단 통틀어서 백투백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이다. 이거는 대단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틀랜드가 승리를 거둘 때 이제 백투백 경기 구간에서 집중력이 좋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높은 에너지 레벨도 한 건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틀랜드가 오늘 원정에서 받은 5.5 프랜승, 백투백 연전 경기, 어쨌든 저는 충분히 포틀랜드가 받은 이 5.5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샬럿과 경기를 한번 하고 또 백투백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저는 포틀랜드 프랜승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애틀랜타가 이기면 오버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늘 그래봤다시피 애틀랜타의 좋은 화력이
기준이 될 건데, 애틀랜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를 쓰는 팀이고 포틀랜드도 포스트를 쓰는 팀이야. 대개 NBA에서 포스트 대 포스트가 충돌하는 경기들은 언더가 좀 잘 납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농구가 아니라 2점짜리 농구를 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이 경기 기준점이 230점대 후반대라고 한다면 기준점도 너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언더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승은 애틀랜타 승을 볼게요. 근데 가장 후순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프렌 언더 애틀랜타 승. 자, 그다음은 올랜도 그리고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동부의 1위, 현 시점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팀이 어디냐? 당연하게도 디트로이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디트로이트와 올랜도의 결 자체가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프렌츠 바그너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겁니다. 어쨌든 프렌치 바그너가 없었을 때 올랜도의 문제점은 수비가 붕괴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좀 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도 뭘 쓰게 된다? 3가드를 쓰게 된다. 프렌치 바그너가 3번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앤서니 블랙이나 데스먼드 베인으로 원투 펀치를 투가드 형태로 잡아놓고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프렌치 바그너가 없어질 때는 데스먼드 베인을 2번에서 3번으로 내리면서 앤서니 블랙과 제일런 석스까지 3가드 형태로 게임을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올랜도가 홈 경기에서 3가드를 쓸 때 120득점했던 경기 수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데스먼드 베인이 최근에 2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씩 뽑아주고 있다라는 거. 프렌치 바그너가 없어지면서 수비 내용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외곽의 폭발력은 나름 오늘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디트로이트입니다.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를 3점 차이로 끝끝내 잡아내면서 연승을 거둬냈어.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에는 하든 그리고 미첼이 없기도 했죠. 그런 만큼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차포 닷된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좀 진땀승을 거둬냈고, 물론 커닝햄도 25득점 그리고 듀렌 같은 경우에 33득점, 역시나 1번과 5번이 너무 잘해주면서 제가 항상 형들한테 강조드리는 농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팀의 특징, 1번과 5번이 단단한 팀들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해줬습니다. 1번과 5번이 너무나 단단했기 때문에 많은 득점했고 합작 60득점 넘었고. 자, 다만 지금 디트로이트의 득점 구조가 좀 이상해요. 제가 최근에도 디트로이트를 눈여겨보면서 벤치 자료들부터 훑어보고 있는데, 벤치 득점이 좀 어느 순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게 원정 경기에서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이번 시즌 내내 3점이 좋은 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3점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20%대까지 내려앉았거든요. 올랜도는 데스먼드 베인이 터주고 있는 홈 경기에서 야투를 터뜨릴 수 있는 팀이고, 현실적으로 디트로이트는 지금 야투가 빠져버린, 그러니까 1번과 5번 농구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프렌츠 바그너의 3번 공백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경기도 똑같습니다. 포틀랜드랑 똑같이 5.5 프렌승을 받았는데 일반승은 디트가 할 거라고 봐요. 어차피 사이즈 자체가 다른 두 팀이기 때문에. 근데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올랜도 5.5 프렌승 먼저 보도록 하겠고, 올랜도가 만약에 역배까지 만든다면 이거는 오바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외곽에서 데스먼드 베인을 필두로 외곽 3가드가 터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랜도 프렌승 그 다음에 오바까지 이렇게 한번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은 여러분들 그냥 저거 보시면 돼요. 디트로이트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눈을 의심했던 게, 보스턴을 일단 받은 배당이요, 이게 1.1배당을 받았는데, 물론 필라델피아에 오늘 엔비드 빠지고 그런 거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스턴에는 이제 부셰비치가 지금 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번 차이가 일단 엄청 나긴 할 겁니다. 많이 나긴 할 건데,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필라델피아도 최근에 맥시 그 다음에 우브레 너무 잘해줬죠. 바로 직전 경기도 물론 엔비드도 캐리하긴 했습니다만 맥시 우브레 너무 잘해줬고, 엣지컴 그 다음에 발로우 둘 다 지금
어쨌든 포텐 터질 수 있는 그런 두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5번 하나가 그냥 엔비디에서 드러먼드로 바뀌었다고 3.67 배당을 줬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면 이거 테이텀 설마 복귀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테이텀 복귀하는 여부를 오늘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테이텀이 원래 오늘이 공식 복귀일이긴 했대요. 3월 1일이. 3월 2일이.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복귀 소식이 없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배당이 너무 이상해요. 아무리 보스턴이 5번에서 오늘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수치에서 게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경기는 220점대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오바 찍고 말지. 그리고 형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보스턴이 필라델피아를 항상 만났을 때 외곽에서 3점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냥 오바 찍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좀 배당이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제이슨 테이텀이 복귀해야지 받을 수 있는 배당입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오바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댈러스 그리고 오클라호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재밌어 보이는 경기긴 해요. 왜냐면 과연 오클라호마가 이 경기에서 마인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라는 팀을 지적해드릴 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잖아요. 오클라호마가 이번 시즌 토너먼트에서 불안한 이유, 그리고 자꾸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연승을 오래 못하는 이유는 3점 성공률 때문이다. 외곽에서 득점 사이즈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마인해야 될 때 마인 못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경기를 뒤집어야 될 때 못 뒤집는 경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공격력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오늘 이 시험대에 오를 거야. 어차피 지금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쿠버 플래그도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해줘야 되는 게 클레이 탐슨밖에 없습니다. 직전 경기 심지어 탐슨도 없었어. 최근에 댈러스 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사실 득점 볼륨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다만 댈러스가 간혹 가다가 홈 경기에서 다득점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뭐 120득점, 130득점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냥 수비를 내려놓고 달리는 경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 경기에서 효율이 따라 놓고 오는 거는, 오클라호마가 그런 팀들한테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그냥 막 달려버릴 때 오클라호마는 생각보다 득점 부진으로 인해서 마행승을 못하는 경우, 또는 간혹 가다가 역배 터지는 경우가 좀 허다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댈러스는, 저는 뭐 제가 만약에 감독이고 제가 그 이제 뭐랄까요, 그 코치라고 한다면 그냥 달리라고 주문을 한번 내려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경기는 230점대 초반을 맞긴 했습니다만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경기였고, 그리고 이게 라인업상 여러분들 그 스가가 일단 돌아왔잖아요. 길저스 알렉산더가 돌아온 시점에서, 그리고 4번 5번이 지금 트윈타워를 세우는 시점에서 댈러스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야투가 정말 미친듯이 터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30점 차까지 마헨이 나도 이상한 경기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마옵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는 건 오바입니다. 그 다음엔 오클라호마 마헨승 이렇게 볼게요. 근데 저는 딴 거보다도 근데 도트 진짜 너무 더럽더라 여러분들. 직전 경기 혹시 덴버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덴버전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좀 진짜 더러워요. 게임 플레이 자체가. 얘도 하여튼, 그러니까 도트가 갖고 있는 그 사이즈에 비해서 형들한테 뭔가 그걸 못 받는,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있지. 그것도 있습니다 형들. 오클라호마의 그 득점 사이즈 있잖아요. 직전 경기 덴버전에서 127득점 했는데 그럼 많이 넣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연장까지 가서 얻은 거예요. 연장까지 갔고 자유투 미친듯이 던지면서 올린 점수기 때문에 직전 경기도 이거 연장 안 갔으면 형들 언더였어요. 제가 그때 언더 이거 추가 주력을 형들한테 드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연장전에서 뭐 5분 만에 30 몇 득점 넣어가지고 오버됐던 경기였습니다. 저거 원래 언더 경기였는데. 자, 이제 미국 축구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미국 축구 프리뷰는 어디를 보면 되느냐?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 업로드 시간은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입니다.
축구 경기들은 항상 7시에 제가 유튜브를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7시쯤에 해외 축구랑 그 다음에 미국 축구 다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그 2부 프리뷰 바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요 NBA 구간에서는 라인들만 좀 짚어드릴게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으시면은 그 이제 전에 한 3시간 전에 영상 올라갔을 겁니다. 그거 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스틴과 DC 유나이티드입니다. 뭐가 됐던 이 경기는 DC 유나이티드의 직전 경기 제가 또 프랜승을 형들한테 주력으로 들여서 개막 3연승을 또 만들어냈죠. 그게 DC 유나이티드가 갖고 있는 그 바리보, 미국 축구의 최고의 공격수를 데려오게 되면서 저는 이번 시즌 DC가 계속해서 역배를 받으면 진짜 끝까지 그냥 프랜 계속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랜승과 역배 그리고 오바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필라델피아랑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 제가 망했다 그랬죠. 직전 경기 DC 유나이티드 제가 프랜승을 잡아드렸을 때도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때 필라델피아 배당 좋다고 낚이신 분들 꽤나 많으셨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 좀 건드리면 안 돼요. 재정비 중인 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경기는 시티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욕시티라는 팀 자체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은근히 얘들이 원정 경기에서 화력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뭐 1대1, 0대0 또는 0대1 뉴시티 뭐 역배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프랜승이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랜도시티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다들 메시 때문에 이 경기를 많이들 보실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 경기를 뭐 어차피 올랜도시티는 지정 경기 이제 레드불스한테 1대2로 잡혔고 근데 레드불스가 많은 득점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올랜도시티의 어쨌든 수비가 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죠. 반대로 올랜도도 어쨌든 공격력,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 라인은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긴 하지만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굳이 이 경기를 형들한테 뭐 주력으로도 안 드리고 굳이 안 했던 이유가 2.5였으면 냅다 그냥 오바 보였을 텐데 3.5라서 기준점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메리트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창량형님 바로 데이터 보내드렸습니다. 자, 샌디랑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센마오 봤습니다. 샌디승, 마인승, 언더 봤다 이거. 언더 본 이유가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시즌 원래도 세인트루이스는 홈 경기를 정말 잘하는 팀인데 이번 시즌은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직전 경기 그 원정 샬럿을 상대로도 1대1로 비겼단 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세인트루이스는 지금 메리트가 있는 시즌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세인트루이스는 늘 매 시즌 그래왔어. 제가 봤던 미국 축구가 3년 내내 세인트루이스는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 부진 때문에 항상 좀 어려워했던 팀입니다. 샌디에고는 어쨌든 이번 시즌 우승 후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뭐 샌디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언더 보는 이유는 기준점이 3.5기 때문에 2대0이나 3대0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인까지 봐도 되고 언더도 봐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샌디에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조심할 필요도 없긴 한데 오늘 보면은 뭐 내슈벨 이런 애들 다 깨졌거든요. 이번 2회차 때 미국 축구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경기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샌디승이나 마인승 언더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쨌든 형들 미국 축구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뭐 라인업 분석 그리고 선수마다 조금 더 정밀한 프리뷰는 지금 이제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3시간 전 영상 보시면은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NBA도 오늘 좋은 또 3연승 도전 구간이니까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는데 오늘 NBA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어려웠을 수준이다 보니까 형들도 좀 잘 골라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뭐 주간도 15배 포함해서 적중 축하드리고 또 이제 해외 축구도 곧 있을 해외 축구도 3연속 올킬 또 좋은 결과 잘 만드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함께 해보실 분들은 또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